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일산청소학원 입시센터 김건우 부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가 올해 가장 큰 이슈였다면 두 번째 이슈는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학과에 상관없는 자율선발이냐,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이제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두 가지 유형을 임의로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율전공 선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과거에 있었던 학부 모집 선발이라고 하는 걸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위에 거는 유형 1이라고 하는 형태, 아래 건 유형 2라는 형태예요. 자율전공 선발이다 보니 대학 내 모든 전공, 여기에서는 보건, 의료, 사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첨단학과도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그런 곳만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성적에 따라서 추후 학과를 선택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자율전공 선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자율전공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학부 모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유명한 데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자연계열 선발, 인문계열 선발이라고 하는 그런 계열 또는 단과의 단위 모집 후에 그 안에 있는 전공 안에서 세부 전공을 정하는 경우, 이 경우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과거 이제 학부제도라고 있는 게 있을 때 성적순에 따라서 나누듯이 여전히 성적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학과를 지망을 하고 그 지망한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학교들이 이런 것들이 늘었을까요? 라고 하는 걸 조금 알아보자면 올해 완벽한 자율전공을 선발하는 유형에서 가장 특이한 학교는 고려대입니다. 고려대가 이 36명의 학부대학이라는 거를 신설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새롭냐? 바로 정시 다군에서 해당 영역이 신설이 됩니다. 여태까지 고려대는 다군으로 학생을 선발한 적이 없습니다. 가군에서 항상 연세대와 경쟁하는 입장이었는데 올해 다군에서 일반 18명, 교과 우수 전형으로 18명, 총 36명의 자율전공을 선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균관대도 과거부터 이제 자연계열이니, 공학계열이니, 인문계열이니, 사회계열이니 이렇게 많이 계열 모집 선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자율전공 계열로 총 280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율전공 선발 유형이 세부적으로 제가 나누어 주진 않았지만 세부적인 인원수를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수가 가장 많이 선발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시 모집으로 한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특이사항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도 이번에 자율전공학부 서울의 캠퍼스에 생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동국대도 열린전공학부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인문, 아래는 자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부 모집 선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이번에도 좀 추가되는데 7개 단계 대학인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경영, 공과, 농업, 생명대학, 과학계열 이 단과 대학에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선발로 이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총 36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라고 밝혀졌고요. 가장 좀 특이한 학교를 말씀드리면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학부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의 학종, 논술, 인문 이런 식으로 추가돼서 정시 다군에 이런 인터칼리지학부를 신설합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군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부 모집이냐 자율전공 모집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학과에 지원하면은 이쪽 계열밖에 못 가요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성적에 따라서 모든 학과에 지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영역은 제가 직접 무전공 중에서 신설된 전공만 선발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대도 올해 굉장히 많은 학부들이 통합이 되고
특히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 있었던 학부들이 본캠으로 넘어오면서 통합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한 자율전공이냐 아니면 학부 모집 선발 유형이냐를 확인해 보시고 자녀분들이 어느 쪽으로 더 지원하면 유리할지 고려해 보시는 그런 입시를 준비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까요? 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계열 선발이 됐건 자율전공이 됐건 그 선발하는 전체 전공의 중위 또는 중위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기준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학종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내가 공학계열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세부 전공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활동도 좀 어느 한쪽으로 맞춰지지 않는 학생들, 근데 내가 탐구적인 부분은 다양하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학교들을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전체 평균 나와 있는 학과의 조금 더 중간쯤이나 그 위에 쪽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좀 더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자율전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